침묵은 때로 공범이 됩니다. 후지테레비의 부조리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관행들이 왜 아직도 일본 방송계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출신의 사쿠라 야카리라고 합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지테레비의 신입 아나운서 사쿠라 야카리.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이름이었죠. 메인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이곳에 입사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는 매일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셨죠. 특히 뉴스를 즐겨보셨는데 화면 속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늘 진지하셨습니다. 아카리야, 저 아나운서들은 단순히 뉴스만 전하는 게 아니란다. 그들은 세상의 진실을 전하는 수호자들이지. 아버지의 그 말씀은 어린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 화면 속에서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픈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제 모습을 상상하며 그 꿈을 키워나갔죠. 시험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발음 교정을 위해 매일 새벽 공원에서 혼자 원고를 읽었고 스피치 클리닉도 다녔죠. 용돈을 아껴 사투리 교정 학원도 다녔습니다. 도쿄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영양제를 사드렸던 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꿈을 이뤄서 기쁘구나. 하지만 아카리야, 진정한 아나운서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란다. 그때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이미 방송계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입사 후 처음 맡은 업무는 아침 뉴스 보도였습니다. 선배들의 원고를 정리하고 자료를 찾고 때로는 커피를 타는 일까지 모든 것이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죠. 아침 6시 출근이 힘들 때면 병상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한국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방송 문화를 접하게 되었죠. 여성 아나운서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MBC의 한 여성 아나운서가 사회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방송 문화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리허설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선배 아나운서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카리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편성 부장님께서 특별히 너를 지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뉴스 기획회의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어떻게 국민들이 저렇게 시위를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모리 부장의 말에 다른 선배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한 선배 기자가 던진 말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한국이 망해가는 거 아닌가요? 시위만 하다가 경제도 망치고, 하하.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모니터링했던 한국의 뉴스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경찰이 질서 있게 보호하고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는 모습.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었는데 왜 이들은 그걸 비웃는 걸까요? 아카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았죠. 한국의 시위 문화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평화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건. 하, 신입답네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참. 이번에 신인상 후보에 아카리 씨가 올라갔다고 하던데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나 봐요. 제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선배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날 작성된 기사 초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카미와 레이지는 제게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카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죠?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절할 수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죄송합니다만 주말에는 아버지 병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얼마 전 한 선배 아나운서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공기를 잘 읽어야 해요. 특히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중요하죠. 알겠죠? 그날 저녁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가 공식 사과하고 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그 아나운서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가능했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도요. 신입 아나운서 환영회 라는 명목으로 열린 자리였습니다. 고급 일식당 개인실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방송국 간부들뿐만 아니라 몇몇 유명 예능인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카리 씨, 요즘 SNS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팬들이 벌써 생겼나 봐요. 아오키 슌스케가 술잔을 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최근 예능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MC,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었나 보네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메인 뉴스도 못 본 신입인데. 모리 부장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죠. 얼마 전 한 선배가 은밀히 알려준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선 SNS 팔로워 숫자가 곧 평가 지표예요. 연예인들이 팔로우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죠. 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이상해져 갔습니다. 누군가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어느새 호텔 라운지로 2차가 정해졌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온 전화네요.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내일도 계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모리 부장의 말에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선배들이 그러더군요. 여기서 일찍 나가면 찍힌다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나카무라 유리코 선배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카리 씨 혹시 어제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유리코 선배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죠.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거절했다가 창원지국으로 쫓겨났죠. 1년 동안 날씨만 전했어요. 결국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났지만 유리코 선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다음 말이었죠. 한국에 가서 처음으로 인간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선 이런 접대 문화가 없어요. 실력으로만 평가받죠. 연봉 협상할 때도 당당하게 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날 오후 편성회의에서 다음 주 뉴스 담당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리 부장은 마치 자연스럽게 던지듯 말했죠. 아카리 씨, 아오키 씨가 진행하는 새 예능 프로그램 리포터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관심 있나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거절하면 끝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절하고 인권위에 제소하고 언론에 폭로하는 여성들의 모습. 하지만 이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순순히 따르고 출세하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든지. 부장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제 고민을 들으신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죠. 세상의 진실을 전하는 수호자가 되고 싶다던 내 꿈. 그 꿈이 지금도 변함없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지 않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리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카리 씨,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데.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아나운서로서. 진실이요? 그래서 한국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자는 건가요? 순간 제 시선이 모리 부장을 향했습니다. 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죠.
지난 회의에서 한국의 보도 방식을 선동적이라고 비난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송은 편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을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죠.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한숨을 쉬었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모리 부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날씨 담당입니다. 아침 5시 출근, 30초 멘트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상한 애, 튀는 애, 까다로운 애. 심지어 제 SNS에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오빠들 만나기 싫다고? 자기가 뭔데? 얼굴값 자는 애네 크 한국 찬양하는 애는 한국이나 가지. 댓글들의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의 연예계에서 있었던 은번방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 사회적으로 분노하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여기서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 PD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한국의 모 방송사의 김 PD입니다. 우연히 귀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실제 모 방송사의 시사교양 PD였죠. 그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방송계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각국의 방송 문화를 비교하는 건데 혹시 인터뷰에 관심 있으신가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후지TV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유리코 선배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녀는 전과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내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당당한 방송국 일을 하며 살고 있죠. 거기선 나이나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으니까요. 유리코 선배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뉴스룸 모습이었죠. 여성 앵커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기자들이 권력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댓글까지. 아카리 씨,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할 때예요. 이건 단순히 당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김 PD님에게 답장을 보냈죠.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 BBC 다큐멘터리 팀은 도쿄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한 방송사와 인터뷰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먼저 만나게 됐죠. 일본 방송계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단순한 이미지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실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외모와 인맥이 더 중요하죠. 특히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승진과 직결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목격했던 모든 일들, 제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성희롱 신고 시스템이 있고 가해자는 즉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죠. 피해자 보호도 철저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방송사에 지원했었습니다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주요 방송사 3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죠. 표면적인 이유는 경험 부족이었지만 면접관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촬영이 끝난 후 제임스 PD가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용기십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BBC 월드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인데 혹시 런던 본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방송사 입사가 좌절된 후 의기소침해 있던 참이었는데 뜻밖의 제안이었죠. 사실 한국 방송사 입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아무래도 현재 한일 관계가 방송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제임스 PD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BBC라면 그런 정치적 제약 없이 당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아시아 담당 앵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날 밤 유리코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아카리,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더라. 당신은 지금 더 큰 기회를 잡은 거예요. BBC에서라면 한일 관계의 벽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아시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선배의 말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은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진보적인 방송 문화에서 배운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런던행을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PD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아시아의 방송 문화를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입국장에는 BBC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처음 계획했던 한국행은 아니었지만 이 선택이 제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elcome to BBC Akari. 당신의 스토리는 이미 우리 방송국에서 화제예요. BBC 뉴스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과 앵커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성별이나 나이, 인종에 대한 차별은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시아, 특히 일본의 미디어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한국의 발전된 방송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관점까지. 편집장 사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방송사 입사에 실패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걸까요? 이곳에서는 제 경험과 시각이 더 값진 자산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첫 방송을 앞두고 긴장된 마음으로 메이크업실에 들어섰을 때 한 여성 앵커가 다가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선 외모나 나이가 아닌 당신의 전문성과 식견이 중요하니까요. 한국의 방송 문화처럼요. 놀라워서 쳐다보니 그녀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작년에 한국에서 연수를 했어요. 그들의 방송 문화에서 많이 배웠죠. 특히 여성 언론인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BBC 월드뉴스에서 첫 앵커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코너였죠. 일본 방송계의 변화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여러 방송사 관계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방송 문화가 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아카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방송 중에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제가 한국 방송사에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여성 언론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 이제 그 영향력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방송이 끝난 후 편집장 사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요, 아카리.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상징이에요. 한일 관계의 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런던 아파트에서 유리코 선배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BBC 방송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아카리. 이제 당신은 더 큰 무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이 좌절된 그때의 실망감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바뀌고 있었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BBC 입사 6개월.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후직 여성 아나운서들이 보낸 연대 서신이었죠. 아카리 선배님, BBC 방송을 매일 봅니다. 선배님 덕분에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지난달부터 여성 아나운서 인권 개선 위원회가 발족됐고 연예인과의 접대 문화도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한국 방송사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을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BBC라는 더 큰 무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브레이킹 뉴스 일본 최대 민영 방송사 여성 인권 헌장 발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한국의 방송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이었죠. 저희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선진적인 방송 문화입니다. 특히 여성 언론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일본 방송사 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유리코 선배가 떠올랐죠. 선배는 지금 한국에서 앵커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활약 중인 나카무라 유리코 씨입니다. 화상 인터뷰로 만난 유리코 선배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요. 처음에는 한일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게 됐죠.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역의 여성 언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베트남, 태국, 대만의 방송사들도 연이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카리, 당신의 프로그램이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편집장 사라의 말처럼 이제 변화의 바람은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진적 방송 문화를 모델로 아시아 전역의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었죠. 다음 주 특집은 아시아 미디어 혁신이에요.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흐름을 다룰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기획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주제였습니다. BBC의 플랫폼을 통해 이제는 제가 직접 변화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때로는 좌절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국 언론인 연합회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 방송사 입사에 실패한 것이 오히려 제게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는 더 넓은 무대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니까요. BBC 입사 1주년,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여성 언론인 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더욱 의미 있었던 건 개최지가 서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한국이네요. 입국장에 마중 나온 유리코 선배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1년 전 한국 방송사 입사에 실패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포럼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후지TV의 여성 아나운서들, 한국의 선배 앵커들, 그리고 놀랍게도 모리 전 부장까지. 그는 이제 일본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의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단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방송사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한일 관계라는 벽이 너무나 높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좌절이 제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BBC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는 것을요. 한국의 선진적인 방송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성 언론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나이나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하는 문화. 그것은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설 후 한 젊은 베트남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 BBC 하노이 지국에 입사했어요. 아카리 선배님의 영향이 컸죠. 이제는 우리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유리코 선배가 건넨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됐네요.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이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하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카리야, BBC 월드뉴스에서 내 방송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 넌 정말 진실을 전하는 수호자가 된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한때는 닿지 못할 것 같았던 이곳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좌절은 때로 우리를 더 큰 무대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 기억하세요. 모든 변화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바꾸고 싶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인지 그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